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평가에 대한 얘기 나눠볼 건데요. 학생부 종합평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순서로는 학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학종에서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사관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지 알아볼 것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뉘어서 설명할 것이니까요. 두 개의 영상 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종의 의미에서 내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신이 3등급이냐 2등급이냐 1등급이냐가 아니라 원점수와 표준편차, 지원자 인원, 학교의 수준, 그리고 교과 세트까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모든 것을 의미하는 학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기부의 통일성이 또한 학종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해결하고 다양한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친구가 준비해온 전공 적합성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르는 생기부의 행적인 통일성과 종적인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교과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교과에서 생긴 호기심과 동기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탐구하고 하는 확장된 부분들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서는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생기부 어느 영역에 기록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입시 결과가 잘 나오게 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모아서 학종에 유리한 학교를 가는 것이 어머님들이 또한 알아야 할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는 인재상과 평가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한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내 아이에게 유리한 대학, 내 아이의 생기부와 성적과 전반적인 어떠한 것들을 가장 긍정적으로 정성평가해 줄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종이라는 것이 하나의 숫자, 내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와 학생이 보여준 발전 가능성들. 지금은 성적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의 또한 우리 대학에 와서 얼만큼 발전할 것인지, 얼만큼 좋아지실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 평가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정성평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종의 의미는 굉장히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업 역량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한 기초 수학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를 일단 보고요. 이 학업 성취도를 볼 때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년별 성적의 추이, 과목별 성적의 추이, 얼만큼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성평가합니다. 그리고 세특에 나와 있는 학업의 의지, 수업에 임하는 태도, 전공과 관련된 교과에서의 확장된 탐구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련된 수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과에서 시작되어 있는 동기나 호기심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표를 보면 일반고 A와 B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적을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1등급을 받았죠.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94점이고요. 평균이 47점이에요. 그죠? 표준편차가 25.2예요. 그러면 평균이 낮은데 이 친구가 굉장히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인 거죠. 옆에 친구는 18.5예요. 그죠? 그러면 A 친구가 훨씬 더 수학적 역량이
같은 1등급이어도 있다고 보여지죠. 역량이. 원점수에서도 물론 학교별로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점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 경우를 보시면요. 똑같이 1등급이었지만 A 친구 같은 경우는 99점, 1점밖에 안 깎였어요. 그죠? 그리고 평균이 60점이라는 거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학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원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았고 B 친구도 1등급을 받았지만 여기는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원점수가 89점이죠. 그래서 이 학업 역량에 있어서 원점수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그 교과 시간에 배운 것을 충분히 학생이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시험을 준비했다는 것을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제 연구는 등급이 아니라 성취도만 나오는 절대평가인 과목인 거죠. 그래서 원점수, 절대평가인 과목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는 A 친구는 99점을 받았고요. B 친구는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친구의 역량이 학업에 대한 어떤 성취도가 훨씬 더 높다고 평가가 되어지겠죠. 근데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것이 수상인데 지금 경시대회, 탐구대회, 영어경시대회 이 친구는 거의 다 최우수를 지금 받았고요. 1위고요. 수학 창의력 대회까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수학적, 물리적 역량이 굉장히 높은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친구인 경우에도 상은 받았지만 등위를 보면 장려나 우수상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창의력 대회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이,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이 친구의 수리력과 창의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또 검증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A 친구의 수학적 역량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로 또 수학 세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학 세트 보면 A 친구는 수리력이 뛰어나고 계산력이 탁월함,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 공학수학의 영역까지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있음. 공학수학은 대학 수학을 얘기하는 거죠.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문제들까지도 응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왓슨 의류 로봇의 수술 사용을 미적분으로 계산하여 성공률을 조사하여 발표함. 이 친구 수학과 진로의 연계활동을 탐구활동을 통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평가로 수학과 진로의 연계활동이 우수하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A 친구의 수리력과 기초수학 역량과 탐구적인 깊이가 훨씬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과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조금 더 확장했던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1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3등급, 4등급을 받았더라도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과목에서 배운 것을 최대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신에 있어서는. 그리고 교과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충분히 열심히 들으시고 그 수업에서 조금 더 질문과 발표를 통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탐구 활동을 통해서 교과의 확장성을 기록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학업 역량만큼이나 대학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지원 학과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의 성취도가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이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를 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고요. 또한 전공 관련 활동, 교과에서 시작한 전공 관련 심화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교과와의 연계를 그 과목에서도 해야 되지만 다른 과목에서도 비슷하게 통일성 있게끔 전체적으로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요. 자율전공학부를 지금 쓴 친구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율전공은 전공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떠한 전공을 명확하게 내가 전공하고 싶은데 종합적인 다양한 융합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싶어서 그 자전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나 생기부에 보여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활동으로는 모의 법정을 했고요. 우리나라 사법기관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과목의 정치, 법 관련 세특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영재반에서 문화재 탐방이나 역사적 탐방이나 언론활동, 전문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수학 성적이 우수했고요. 수상이 50개로 토론, 탐구, 글쓰기에 다수의 수상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법 관련 동아리를 3년 동안 하면서 이 친구가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공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맞춰서 생기부를 만든 것이죠. 자소서도 보면 사회현상과 환경과의 문제를 분석한 후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썼고요. 심신미약법의 사각지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전공에 이 친구가 지원을 했지만 확실하게 법 관련 학문을 연구하면서 법대를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전공적합성 플러스 조금 더 이과적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조금 더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전을 지원한 것으로 자소서에 어필을 하였습니다. 역사학과 친구를 보면요. 이 친구는 경주 고분 발굴에 참여를 2년 동안 했고요. 전국 박물관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학 성적 역시 우수했고요. 사탐 과목에 자신만의 역사적인 관점, 사관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소서에는 고분 발굴에서 나온 유적지 분석과 역사학적 관점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했고요. 박물관의 특징과 역사적 고증 방법을 각 박물관마다 비교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자기가 연구했던 부분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사과 계열에 지원한 친구는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했고요. 방송반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주로 방송을 만드는 활동을 조금 더 독특하게 정보를 주는 앱을 만들었고 교내 방송과 연계를 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내 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친구가 활성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통계를 내서 토론을 했고요. 인포데믹을 주제로 유튜브를 제작했습니다. 시사문제 알림이 활동을 했고요. 동아리에서 뮤지컬로 기사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언론 홍보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예술과 접목시켜서 안내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학통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설문조사 후 통계를 낸 부분이 세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소서에는 정보의 오류와 사회문제를 직접 바로잡으려고 한 노력을 기록을 했고요. 이시정보와 교내 행사 알림이 연동을 한 앱 개발한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또 인포데믹 진실 관련 유튜브를 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언론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언론을 명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언론이 얼마나 절실한지 사회에 절실한지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단어, 그 항목 그런 부분이 기록되는 것보다는 쭉 연계되어 있는 활동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의 다른 부분을 확장을 하고 또 다른 부분과 연계하고 확장되고 심화하는 부분들이 통일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1탄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종의 의미와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적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생기부의 어떤 영역이 실제로 이 평가 요소들과 연계되어 있는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탄도 기대해 주시고요. 2탄에서는 발전 가능성과 인성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